4월 8일 장전 시작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높은 변동성을 기록하며 호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1시간 뒤에 뉴욕 3대 지수가 급등이 나왔죠. 특히 나스닥은 4%대 탄력이 나왔는데 이런 뉴스가 돌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게 무려 90일 동안의 관세 유예를 부과하겠다라는 뉴스가 시장에 돌면서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고 막 종목들 추매한다 뭐 이제 뭐 몰빵한다라는 막 커뮤니티 글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게 30분 뒤에 거짓 뉴스다 라고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그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플러스 마이너스 낙폭을 합치면은 거의 6%가 넘어요. 다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지면서 이제 하락장입니다. 20% 안으로 떨어지면 조정장이고요. 20%가 넘어갔기 때문에 하락장인데 이 하락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 타이밍을 여전히 좀 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관세라는 리스크를 지우게 된다면은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사한다거나 아니면은 관세 협상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오늘 유럽연합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럼 자동차라든가 다른 무역 몇 개 부분은 우리 서로 관세 좀 면세할까? 이런 식으로 협상을 제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세게 나가고 있는 중국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50%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 국가들과는 협상을 재개했기 때문에 협상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이 연준이 내년 1월까지 매일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식의 또 근전적인 발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단기적으로 좀 바닥에 찍은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뉴욕 증시 오늘 뭐 지수는 반등이 나왔지만 혼조세로 마감했지만은 여전히 상하락 종목들 기준으로는 거의 뭐 8대2 9대1 정도 비율로 하락 종목들이 우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실 최근에 이 연준에 다시 말씀드리는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많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마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2월 금리가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을 거냐라는 생각에 3.25%에서 3.5%를 지금 많이 꼽았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최소 금리가 5번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 어제는 빅컷 이슈도 있었어요. 어제는 약간 빅컷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0.50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JP모건에서 매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한다는 거는 뭐 5회 정도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받아들여줄 수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뭐 빅테크 종목들은 엇갈리긴 했지만은 뭐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 크게 터지면서 하락은 나오지 않았고, 오늘 애플이랑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댄 아이브스가 이 목표가 좀 하향하면서 조정이 나온 거고, 나머지 종목들은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을 마련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안전자산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이 우리가 코로나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뭐 리먼 사태 금융위기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해칭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뭐 시장이 반대로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베팅이나 그런 것들이 원래 이렇게 폭락장이 나오면은 무의미해집니다. 말 그대로 패닉셀이라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물건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을? 근데 요즘은 투자자들이 자기가 매수 매도를 안 하죠. 보통 이제 기관들에게 투자를 맡기고 그 기관들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의 딱 걸어놨던 이런 지표들을 이탈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그냥 프로그램 매매를 투매를 던져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증시 중에서 한국이 제일 많이 버텼어요. 제가 한국이 제일 많이 버텼던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모든 대부분의 회사들은 지금 기업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저평가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면은 말 그대로 그냥 경제 위기급의 하락이고, 경제 위기급의 하락은 개별 장세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지수가 통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지수가 통으로 반등 나올 때는 다 같이 막 5% 10%씩 오릅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기회가 좀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현금을 내가 보유를 많이 못했어. 그럼 뭐 반성해야죠. 어쩔 수 없지. 반성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현금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네, 보유 종목들 뭐 5에서 10%라도 조금씩 손절하셔가지고 현금을 만들어가지고 뭐 정치 테마주 계속 짤짤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제 마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8일까지는
오늘이죠.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정치 테마주들이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관세 협상 가능성 테마주들. 네,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협상단이 그런 것들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마감 시장을 다들 좀 요새 안 보셔가지고 뭐 보기 싫죠, 솔직히. 시장 막 저렇게 5%씩 떨어지는데 안 보셔가지고 뭐 걱정 많으신데 마감 시장에 그런 것들을 다 올려드렸으니까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조기 대선 국면에 뭐 정치 테마주만 날았다. 근데 얘들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네, 얘들 이제 단기가열 예고, 투자주의, 투자 경고 다 먹은 애들이에요. 네, 단기적으로 지금 거의 100% 이상 다 올라간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들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없습니다. 네, 큰 이슈 없어요. 사실 가짜뉴스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거 해프닝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X의 글을 열심히 적으면서 중국에게 또다시 50%.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50%에 50%예요. 중국 지금 관세 100% 넘어가. 예. 중국 정말 망할 거 아닌가라고 좀 망하게 하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실제로 관세를 아직 부과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9일입니다. 9일. 8일에서 9일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는 것처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짜뉴스 이런 거 여러분들 참 안타깝죠. 네, 왜냐면은 확인 안 하고 이제 하는 거니까. 항상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속보, 단독 이 뉴스 거르셔야 된다. 네, 속보, 단독 뉴스는 좀 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만 유럽 증시는 오늘 크게 하락이 나는데 얘들도 뭐 장 초반에 거의 뭐 7, 8, 9%까지 막 떨어졌다가 그래도 낙폭 줄이면서 마감했어요. 네, 낙폭 줄이면서 마감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통일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뭐 물론 어떻게 보면은 사이비긴 하죠. 근데 저는 통일교를 나쁘지 않게 보는 게 일본인들의 수탈하고 있습니다. 통일교가 아시겠지만은 일본인들에게 엄청나게 소탈 많이 하고 한국에 무조건 갔다 오라고 하죠. 한국에 가가지고 이제 통일교 발생 지역에 한번 관광 또 한번 갔다 와야 되고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야, 우리가 일본한테 이렇게 복수하는 날도 오는구만. 일본인들 돈 많이 뜯어라 이런 식으로 막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이게 한번 해상명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불복하면서 또다시 항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 일본에서 좀 잘하길 바라겠습니다. 통일교는 이제 한국 종교예요, 한국 종교. 네, 한국 신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통일교 가입한 일본인들이 한국 성지순례 옵니다, 한국에. 성지순례. 그래서 관광도 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통일교는 남아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중국이 지금 미국이 관세를 아무리 때려도 버틸 수 있는 뭐 네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세 영향에 대처가 가능하다, 경제가 안정화되어 있다, 사전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체질 개선 및 시장 다변화가 되어 있다. 저는 이거 전부 다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요, 경제가. 중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싱크탱크라고 하죠. 정말 모든 정보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중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약한 구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구간 때는 지금 트럼프가 열심히 때리고 있는 거고, 관세를 잘 대응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분들 루머 같은 거 많잖아요. 주식 하시다 보면 뭐 시진핑이 실각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뭐 그리고 지금 뭐 중국의 뭐 예전에 코로나 사망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서 내수시장이 지금 안 돌아간다는 내용도 있고, 이런 루머도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중국이 여러분들 흔들리면은 단기적으로는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많으면 우리가 중국한테 뺏겼던 산업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어요. 한국은 제조업 국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참 어디를 응원해야 될지 애매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네, 히토류 관련해서 한 번 더 좀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 뭐 한국 여권파 저는 여행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내년부터 모듈러 공법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을 3,000호까지 확대하겠다. 모듈러 주택 아시죠, 여러분들? 저도 알아봤거든요. 근데 모듈러 주택은 싸요. 근데 이제 사면은 가치는 없어요. 주택에 대한 가치는 아예 제로에 순응합니다. 제로. 내가 그걸 사는 순간. 그리고 땅값이 더 비싸더라고. 진짜 제가 예전에 기장 쪽에 부산에 지으려고 좀 진짜 땅도 이제 보러 다니고 임장도 다녀보고 했는데, 그때 샀어야 됐나 아무튼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모듈러 주택 쪽으로 올라간다면은 모듈러 주택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있죠. 덕신CP라든가 SY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증권가에서는 지금 바닥 논하기 이르다, 반등 확인한 뒤에서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증권가에서 제시했던 2450포인트를 이탈해버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된다. 그 바닥 시그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정말 많은 시그널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정말 간단합니다. 외인들이 매도세를 멈추느냐가 중요해요.
결국 외인들이 매도세를 작년부터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주식 시장이 계속 빠졌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외국인 투자들의 매매 포지션이 저는 제 생각에는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그널이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가 좀 많았죠. 이렇게 도요타에서 2027년까지 전기차 15종을 투입해야겠다. 도요타가 원래 전기차를 좀 투자를 좀 망설였는데 이번 확대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NGN 솔루션이 네, 도요타랑 네, 배터리 계약 맺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LG 솔루션과 이제 파트너사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좀 수혜가 될 수 있다. 나인테크, 지하이텍, TSI, LG 솔루션이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도 올랐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지금 아이언큐를 비롯한 양자 기업들이랑 또 파트너사 협업을 맺는다는 소식에 많이 올랐다는 점들까지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애플, 테슬라 떨어졌는데 웨드부시가 네, 지금 목표가를 하향시켰죠. 그리고 뭐 개별적인 일정 종목도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원래 장전 관련해서 종목들 좀 정리해드리려 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정치 테마만 가는데 뭐 네, 정치 테마만 오늘 또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뽑기죠. 잘 뽑으면 수익이고 못 뽑으면 손절이고 그 대신에 짧게 소액으로 하셔야 된다는 점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테마도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단기간 많이 걸려 있으니까요. 자, 요 정도 내용까지 이번 주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좀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경기도 법카 유형 재판이 있는데 사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재판은 아니고 네, 그래서 오늘도 잘 뽑기, 관망하기, 바닥 확인하기 요 세 가지 정도 지키면서 최근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 너무 막 힘들어하시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은데 아우 3월부터 얘기했잖아요. 3월부터 얘기하고 현금을 정말 매매를 많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여기서 지수가 더 떨어지면은 그냥 나라가 망하는 경기 위기급이기 때문에 그때는 의미가 없어요. 뭐 내 손실, 모두의 손실이기 때문에 사실 모두의 손실 때는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다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원래 주식시장에서 열받는 거는 내 종목만 떨어지는 게 열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괜찮다. 일단은 바닥 확인하고 네, 악재 뭐 없애는지 확인하고 하면서 좀 지켜볼 수 있도록 그냥 지금 뭐 손절할 수도 없어. 손절할 수도 없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손절하면 안 돼요.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기업 해상 가치보다 주가가 떨어져 있단 말이야. 차라리 자진 상패라는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게 다행이긴 한데, 자,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일단 뭐 라이브 방송에서도 뵙겠지만은 일단 오늘 내일까지는 정치 테마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관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계속 뽑기 잘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